김경 씨, 공결정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분리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유리로 막힌 이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로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재현 기자, 지금 이곳이 공수처 후문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수처는 출입구가 2개인데요. 이 반대편에는 포토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철문으로 막혀 있는. 지금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네, 경호차로 카메라를 가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각도로도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마 안으로 지금 유리 안으로 들어간 차량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요. 정문에는 포토라인을 일정 부분 형성하면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내린 지금 방금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대통령이 지나간 모습 카메라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10시 53분 조금 전에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전 10시 52분쯤 공수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드러나네요. 공수처 후문 쪽에 있는 유리문 구조물 많은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 선발대가 공수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경호, 포토라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차가 이동하는 게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차 여러 대가 관저 문을 열고 문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 대가 나가고 있는데 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수... 지금 정황상으로는 이 지금 여러 대의 차 중 한 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 선발대가 공수처에 이미 가 있다고 하거든요. 영상을 보면 앞에 이미 지금 두세 대의 차가 나갔고요. 또 한 대의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미 차를 타고 출발을 곧 이 안에 타고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대 행렬이라 그러는데 네. 저기 제대 행렬 안에 윤석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대의 행렬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네.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네. 호송 차량을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호송을 경호 차량으로 하는 형식으로. 네, 일단 여러 대의 경호 차량이 앞장서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여러 경광등을 켠 차 맨 뒤에 보면
은색 차량이 보입니다. 네,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차량 뒤에 은색 차량이 나올 텐데요. 그 차량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나와서 곧바로 지금 한남대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남대교를 넘어서 이제 강을 건널 것으로, 한강을 건널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오토바이 보이시죠? 네네. 그 대통령 행렬에 경호 행렬에서 지금 이제 멀리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대교를 진입했습니다. 네, 한남대교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보시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도착하는 차량 행렬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많은 경호 차량이 행렬이 있었는데 지금 앞에 캐딜락 차량에서 내리는 경호원들 보이고요. 아마 이 행렬 중에 한 차량에서 대통령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0.73%포인트)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차점자와 투표율 차이가 가장 적었던 대통령 당선이 그땐 협치를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국적으로 배색근무로 권고하고 상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네. 이 정도로 보안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좀 물어봐요. 코로나 대유행되고 있는데 방역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내가 어제요 그 질병 선장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목표를 파악한 분들 어제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규제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거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중요한 건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내일도 하실 거예요? 이거 누구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괜찮아지면 그 앞에다가 며칠 따라서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린 출근길 약식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순방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불러서 시간 보는 게 언론 길들이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 또 없으십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긋고 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다만 MBC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짜뉴스, 이간질, 악의적 행태 같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내 불통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시점에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대통령 재임 2년 11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25건의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다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거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필두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까지 2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다였습니다. 집권 기간을 통틀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22대 국회 개원식조차 안 갔습니다. 87년 이후 현직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최초였습니다. 탄핵 소추 등을 이유로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는 시정연설도 건너뛰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총칼 대신 이제 말과 절차로 싸우게 만든 게 그게 정치인 거잖아요. 제도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게 하여튼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이런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보안시설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이날 낮 1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밤 8시쯤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다음날 새벽 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해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27일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하기 2주 전 김 여사는 함께 있던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나중에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소리에서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지난해 11월에서야 명품백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이번에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